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의 기초 22번째 시간이고요. 기본 시제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 시제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기본 시제 중에서 나머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재 시제를 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과거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에 관해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시제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일직선상에 시간을 놓고 보았을 때, 그죠? 시간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발화 시점에 그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했고, 현재 시제를 쓰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가 발화 시점하고 발화시하고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발생시하고 서로 일치하는 거라면 그러면 나머지 다른 시제 그러니까 현재 발화시를 기준으로 현재일 때 그것보다 먼저 발생한 어떤 사건 그러니까 발생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때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를 사용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과거 시제 배울 거고요. 현재를 기준으로 더 나중에 발생하는 일, 그러니까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 그럴 경우에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현재 시제할 때 동사 원형에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SES 붙였던 거 기억하시죠? 미래 시제일 때는 단순히 will 쓰시고 그 뒤에 동사의 원형만 사용하시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만들 수가 있죠. 뭐뭐 할 것이다. 과거 시제는요. 현재 시제가 이 동사의 변화 패턴을 우리가 레슨 8에서 배우고 왔어요. 8번째 레슨에서 일반 동사를 하면서 동사의 3변화가 있다. 현재 동사의 원형, 그리고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암기했었거든요. AAA형, ABA형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규칙 변화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 그러니까 동사 원형의 시제에다가 ED를 붙여서 과거 시제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불규칙 변화의 경우는 뭐 외웠어야 됐죠. 그죠? 자, 이래서 동사를 과거 시제로 나타내는 방법 정도는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사용법들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두 사람이 내 눈앞에서 만나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근데 목격한 그 순간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시간이 다 흐른 뒤에 나중에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얘들아 너희 사귀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나중에 그때 내가 너희를 봤거든? 너희 서로 사귀는 사이야? 아니면 나 어제 걔네들 봤어. 이런 식으로 과거로서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자, 발화시가 여기에 있고 발생시는 이 앞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 이 시간과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을 시제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자, 발화시는 여기 있고 실제 발생하는 시점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발화 시점보다 더 먼저 발생한 일을 언급할 때 과거 시제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때 얘기했으면 meet일 거예요. 그런데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만났다. They met.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아는데 그들이 그때 과거에 사랑했었어. 이러면 loved. 이렇게 과거 시제를 사용하겠죠. 자, 그럼 과거 시제는 언제 쓰면 될까요? 언제 쓰는 거? 과거 시제 사용 방법 혹은 시점 한번 봅시다. 과거 시제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뭐뭐 했다. 아니면 뭐뭐였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과거 시제 사용하려면 그냥 과거의 사실을 언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과거 시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현재를 얘기할 때
지금 딱 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면 현재 시제를 쓰는데 과거에도 조금 과거에도 발생하고 그전에도 발생했었다. 근데 과거 시제를 언급하지 않았죠? 미래에도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이거 그냥 현재 시제로 처리를 했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요 범주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럼 과거 시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현재에 포함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과거가 되겠죠. 그죠? 완전한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하면 현재와는 완전히 현재와 단절된 과거를 의미할 때만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기까지 수업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어를 정진해 나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도 배우시고 심화 부분도 배우실 거고 계속해서 수준은 올라갈 텐데 현재와 단절되어 있다는 이 하나의 개념을 정리하고 가지 않으시면 심화에서 다시 기초로 와서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과거라는 것은 현재와 단절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해석은 이렇게 하고요. 동사 만드는 방법, 과거형 만드는 방법은 8강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과거 시제는 언제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과거의 사실이겠죠. 우리가 현재 시제를 사용할 때 현재의 사실이나 어떤 걸 중개할 때 아니면 설명을 할 때 쓴다고 했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의 사실을 나타낼 때 이렇게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그가 지금 선생님이면 he is a teacher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럼 he was a teacher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하면요. 현재와 단절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현재의 선생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가 그때 선생님이었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지금도 선생님인지 아닌지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어의 경우에는 현재와 단절돼 있다는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 그라는 사람이 더 이상 선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추모를 할 때 he was a good teacher. 그는 훌륭한 교사셨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과거 시제 쓰면 종종 죽은 사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과거의 사실이나 과거를 설명할 때 이렇게 과거 시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 시제니까 이렇게 한번 강조해 줄까요? 자, 그러면 또 언제 쓸 수 있을까요? 현재 시제랑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습관을 나타낼 때 그때 자, 현재 습관을 나타낼 때 아니면 반복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썼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습관일 때, 즉 현재과 단절이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습관을 나타낼 때는 과거 시제를 썼었죠. 쓰죠. 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는 매일 아침에 읽는다, 읽기를 한다 해서 he reads, 현재였어서 he reads 그리고 every morning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과거 시제로 사용을 해서 자, 요거는 발음만 바뀌어요. read의 과거형은 read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he read 그리고 every morn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다, 그쵸? 사실은 영문법에서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every morning 이라는 사실 자체가 과거와는 연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쓴 예문을 똑같이 해드려야지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문장이 맞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이 문장이 맞았다면 매일 아침마다 했는데 언제 했냐면 최소한 when he was young 정도라는 조건이 뒤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가 젊었을 때는 매일 책을 읽었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 S 들어가지 않았어요. 과거 습관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하나 있어요. would라는 표현이죠. would.
요 would. 요 would를 잘 기억해 주세요. 조동사 편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기본 시간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would가 과거 시제로 지금 나타내져 있죠. will이라는 것의 과거 시제가 이 would인 거예요. 과거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would가 들어갈 때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데 이게 또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얘랑 좀 헷갈려요. used.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나온 김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둘 다 뭐뭐였었다, 뭐뭐 했었다 이런 표현인데요. used to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얘는 규칙이고 얘는 불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합니다만 그게 정확하게 맞는 설명은 아니고요. 과거의 어떤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집이 있었다 아니면 언덕이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use를 사용하고요. 내가 뭐 어디에 갔다 아니면 수영을 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would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얘네 둘 다 이제 과거 시제로 사용을 했죠. 즉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언제 과거 시제를 쓰느냐? 당연히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일이 되겠죠.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때도 과거 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만났어. met. 그를 만났어. 그러면 내가 과거에 그를 만났던 적이 있다는 경험을 나타내게 됩니다. 과거 시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 특히나 현재와 단절된 어떤 과거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해요. 요 의미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제를 쓰면 과거인 거, 뭐 이거인 거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그냥 과거 시제 쓰면 그때 그랬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와 단절되어 있다는 개념은 꼭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과거 시제 쓰는 거 어렵지 않죠?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먼저 발생한 일을 과거 시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 시제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발화 시점에. 자, 발화 시점에 얘기를 하는데 걔네가 언제 만날 거냐면 나중에 만난대요. 나중에. 내가 쭉 보니까 걔네들 다음 주에도 만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만난다는 사실, 즉 발생하는 시점은 나중이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발화시라 그랬죠.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발생시가 더 나중에 발생할 때 우리는 이걸 미래 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요럴 때는 과거 시제, 또 요럴 때는 미래 시제. 미래 시제 어떻게 쓴다고요? 동사 원형에 will만 쓰면 돼요.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미래 시제 너무너무 쉽습니다. 사실 이 미래 시제를 공부하고 나시면 조동사 중에서 will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will에 대응하는 표현 아니면 비슷한데 헷갈릴 수 있는 표현으로 share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기엔 기본 시제 편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현재와의 단절을 나타내는 미래, 그러니까 나중에 발생할 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썼던 모든 동사에다가 여기다가 그걸 써드려야겠다. 자, will을 사용하고 동사의 원형을 써서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미래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네. I will meet 하면 내가 만날 거야. her, 그녀를 만날 거야. 이거고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we will meet again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나중에 만날 거야.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미래는 너무 간단해요. will만 붙이면 다 시점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will 들어가는 표현 말고요. will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미래 시제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몇 가지 관용어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요. will하고 비슷하게 be going to 라는 개념이 있어요.
be going to. 이 be going to 다음에 이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쓰잖아요. be going to도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것도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will을 쓰는 것은 어떤 뭐뭐 할 거야, 나 이제부터 공부 많이 할 거야 이런 식의 의지를 담고 있다면 이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예정된 미래를 나타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현재 시제랑 같이 알아볼 수도 있겠죠. 현재 시제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곧 발생할 미래, 가까운 예상 가능한 예정된 미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사용했는데 이때 마찬가지예요.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면 그러면 이제 뭐 할 것이야 이런 표현이 가능해져요. 예를 들면 이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녀를 만날 것이다 에서는 나의 의지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만날게 이런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be going to를 써서 I'm going to 그리고 meet her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나는 그녀를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다. 벌써 약속이 다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래 대용 표현으로 아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갈 게 있는데요. be about to 라는 표현이에요. 자, be about to. 당연히 뒤에 동사 원형 올 겁니다. will처럼 사용을 하니까.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요. 요거 적어 드릴게요. 뭐뭐 할 예정이다가 be going to였어요. 예정. 얘는 막 뭐뭐 할 참이다. 막 뭐뭐 할 참이다.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녀가 먼저 전화했어요. 그러면 내가 막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be about to를 쓰면 막 뭐뭐 하려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녀를 막 만나러 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I am 그리고 about to go out. 나가려고 했어. to meet her. 그녀를 만나려고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거든요. 이때 여기에 be about to go out. 막 나가려고 했어.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려고 했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딱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시험에는 나와요. 자, be 그리고 supposed to 이런 표현이 있어요. be supposed to. 자, 이 be supposed to 다음에 당연히 또 동사 원형을 사용하실 거고요. 해석은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예정을 나타내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자, 해석을 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요걸 써서 똑같은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am 뉘앙스만 아주 살짝 차이가 있는 거예요. supposed to meet her 어디서? her까지만 쓰고 here. 그러면 나는 여기서 그녀를 만나기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녀는 나올 거고요. 나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을 나타낼 때 be supposed to를 사용합니다. will 나타내는 거는 간단하게 will만 붙이면 되고 이게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대용 표현, 관용 표현들 알려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예고를 드릴게요. 우리가 기본 코스로 올라가게 되면 의지 미래인지 단순 미래인지 이런 얘기도 같이 하게 돼요. 의지 미래와 단순 미래의 차이점은 의지라는 것은 뭐뭐 하겠다라는 정말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고 단순 미래는 이렇게 뭐뭐 하게 되어 있다.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뉘앙스와 사용법들은 나중에 조금 더 난도를 올려서 배울 때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기본 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시제를 봤을 때 발화 시점, 내가 말을 하는 시점에 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현재 시제로 나타내줘야 합니다. 현재 시제, 제가 그때 파란색 사용했었으니까 이렇게 현재 시제로 나타내줍니다. 그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더 먼저 발생한 일이다.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했다라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과거 시제와 같이 쓰인 애도 있을 거예요. 뭐 어렸을 때 아니면 그때 아니면 뭐 옛날에
이런 식의 부사들 같이 보시면 조금 표현이 쉬워질 거예요. 자, 미래 시제는요,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일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 더 나중을 나타낼 때에 미래 시제를 씁니다. 사람이 만나는 게 내가 말하는 것보다 저 두 사람은 쟤네 다음 주에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미리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미래 시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점, 그러니까 말을 하는 시점과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의 차이점을 주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게 시제다라는 기본 개념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올게요. 바이바이.